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IP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광운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운대는 올해 바뀐 부분이 이제 여기 있어요. 종합전형이 이제 면접형이랑 서류형으로 쪼개졌다. 모집 인원이 뭐 증가하거나 감소한 건 아니에요. 요거가 이제 두 개로 쪼개져서 이거랑 요거랑 더하면은 이제 요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형이랑 서류형. 그러니까 서류형은 이제 면접을 좀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테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서류형이 면접형보다 입시 결과가 이제 높죠. 논술 전형도 이제 작년보다 이제 3명 정도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전형을 보면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서류 100으로 3배수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거고요. 서류형은 서류로만 이제 내가 이제 생기부를 딱 던지면은 거기서 이제 평가해가지고 이제 합불이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논술 전형은 학생부 30에 이제 논술 70으로. 과공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전 모집 단위에서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를 보면은 여기가 나오네요.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전 과목,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의 전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세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서울에 교과에 최저 없는 대학이 이제 광운대인데 여기가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 되게 적게 모집을 해요. 지역 균형 전형 보면은 뭐 전자공학과나 이런 데는 이제 많이 하지만 나머지 학과에서 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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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6명, 6명.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문과는 더 심해요. 뭐 국문과는 3명, 영어산업 4명, 산업심리 5명, 행정학과 5명, 국제학부 4명, 뭐 국제통상 6명 해서 막 10명도 안 되게 선발을 하거든요. 교과전이 일단 그렇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에 최저가 없는 거. 전자공학과, 그 광운대에서 가장 이제 메인 학과죠. 1.74 등급. 전자통신이 2.13, 전자융합 1.95, 전기공학 2.06, 그 전자재료가 2.11.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요. 전자통신, 전자융합, 전자재료, 그리고 전자바이오 분리. 여기에 전자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는 데가 이제 광운대거든요. 로봇은 2.38이었고 컴공 1.94, 소프트 1.7. 여기가 이제 엄청 또 높네요. 컴이랑 소프트웨어가. 정보융합이 1.91이고 건축이 1.94, 건축공이 2.82. 건축공은 2점 후반까지 내려왔네요. 교과에 최저가 없는데 2점대 후반 나오면 조금 특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공은 1.74, 환경공은 2.25, 수학은 2.17, 전자바이오 물리는 2, 화학은 2.08. 대략 그래서 이제 이과의 평균은 2.02 등급이었다. 되게 높죠.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1점대 요게 가장 높은 거는 전자 1.74, 그리고 소프트웨어 1.7, 그리고 화공 1.74, 그러니까 1.7 라인 요 세 개의 학과가 있네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문이 2.15, 영어 산업이 2.21, 미컴이 1.94, 산업심리 2.17, 동부가 2.3, 행정 2.12, 법학부 2.19, 국제 2.04, 경영 1.92, 국제통상 2.18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의 이제 평균은 2.11이에요. 와, 이 광운대 되게 높죠. 그러니까 교과의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2022학년도랑 입시 결과를 조금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진로 선택 세 과목이 이제 들어가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입시 결과가 올라가겠다. 왜냐면 진로 선택 세 과목을 반영하니까. 진로 선택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 음, 그러니까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여튼간에 내가 뭐 A, B, C든 여튼 아무거나 나와도 여튼간 3등급 안쪽으로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세 과목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A를 받을 테니까 A 1등급짜리가 이제 3개가 들어가서 내가 입시 결과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데가 광운대고, 원래 문과 입결을 보면은 그때는 얘네들의 평균 2.42등급이었어요. 2.42등급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2.11. 그러니까 0.3 정도가 이제 올라간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18이었는데
2.02, 한 0.16 정도가 올라간 게 이과고 문과는 조금 0.3 정도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건축공학과가 2.8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건축공학과는 그 전에 어디 있었을까를 봐야 되는데 건축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었어요. 이쪽에 그 2022학년도 건축공학과는 2.08이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축공학과 밑에 누가 있었냐면 이쪽을 보시면은 전기공학과, 정보융합, 그리고 전자통신, 화학, 건축공학과보다는 얘네들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전기공학, 정보융합, 전자통신, 화학. 그리고 건축공학이랑 또 같이 보는 학과가 뭐가 있냐면 건축학과죠. 그 건축공학과를 더 좋아하냐, 건축학과를 좋아하냐, 건축학과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건축공학과가 2.08이고 건축학과가 2.34면은 이 두 개가 바뀔 가능성은 이제 항상 우리는 염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학과는 좀 올라가고 건축공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학과가 1.94로 올라가고 건축공학과는 2.82로 내려왔죠.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또 반대로 이제 일단 여기가 제일 많이 몰리겠죠.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는 원래 낮은 거기도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그 독보적으로 낮잖아요. 이번에 2.82로. 그러니까 그때는 요런 애들이 내려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쪽에 환경공학과 있죠. 환경공학과랑 또 같이 보는 거는 이제 화학공학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누구가 더 인기가 높냐? 당연히 화공이 더 높아요. 화공이랑 환경공이랑 같이 보는데 환경공은 화공을 못 가니까 조금 점수를 낮춰서 쓸까인 건데 근데 이 화공보다 환경공학과가 조금 점수가 더 높으면 그 다음에 환경공을 조금 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공학과는 이제 2.25로 내려왔고 화공은 1.74로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문과에서 가장 낮은 게 뭐냐? 동부가가 이제 2.3으로 이제 이번에 가장 낮았네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입시 결과는 동부가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네요. 이 친구가 내려왔었던 거고 그쪽에 아래쪽에 있었던 학과들은 뭐 산업심리랑 법학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에 있었네요. 산업심리랑 법학. 산업심리는 2.17, 법학은 2.19. 그러면은 2.6 라인이 2.1 라인을 올라간 거고 동부가는 2.39가 뭐 여튼간에 이제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여튼간에 그 진로 선택 세 과목 때문에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거가 당연하면 어쩌다 보니 이제 얘는 좀 내려왔다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경영이랑 국제통상이 있는데 지금 국제통상이 2.18이면은 2.18보다 낮은 게 뭐냐? 법학, 동부가 여기 영어 산업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요런 것도 되게 웃긴 게요. 이때는 국제통상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영은 여기 있었죠. 경영이랑 국제통상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선호하냐면 경영학부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상보다 경영학부가 더 점수가 낮잖아요. 그럼 내가 국제통상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경영을 쓰면 되는 거지. 왜? 점수도 조금 더 낮고 많이 빠졌잖아. 그럼 많이도 뽑고. 그러면 이제 국제통상을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쓸 요인이 일단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은 이제 경영보다 이제 점수가 좀 많이 또 내려왔죠. 그래서 교과를 쓸 때는 입시 결과만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같이 보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광운대 논술을 보면은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이과는 평균 28.8대 1이고요. 문과는 43.1대 1이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거는 여기는 여튼 40대 1에서이면은 40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한 2.5%가 되는 건가? 100명 중에 그런가? 여튼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시험이죠. 그럼 97, 8명이 떨어지는 시험. 요거는 어
그래서 여튼간에 여기를 보면 여튼 내신은 이제 논술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죠. 내신은 크게 의미는 없고 여튼간에 하는데 경쟁률이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니까 한 2%, 3% 정도만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2%, 3%의 확률을 믿고 논술을 쓰겠다 하면 쓰는 건데 그것도 이제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광운대처럼 논술의 최저가 없으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2등급에서 못해도 3등급 초반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지, 막 3등급 중후반, 4등급 초반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는 좀 아니겠죠. 종합전형의 입결은 이과는 2.96, 문과는 3.21.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서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3점대 초반이면 이제 광운대에 문과를 쓰는 거고, 이과는 2점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광운대에 종합을 쓸 수는 있겠다. 근데 서류가 좋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보다 내 점수가 높다고 한들 뭔가 안전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이제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뭔가 자기소개서로 뭔가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교내 실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독서로 뭔가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도 작년보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가 쪼개졌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여튼간 전형 자체로는. 그래서 광운대는 작년 입시 결과를 바라봤을 때 여튼간에 이번 시즌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모집 인원이 두 개로 이제 나눠져서 좀 적어졌고, 입시 결과는 종합전형은 대체적으로 이번 시즌부터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광운대 입시 결과는 대략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2023학년도 광운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